이 책의 저자 로버트 루스번스타인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다. 천재성을 지닌 작가와 학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해서 천재기금이라고 불리는 메가더 펠로우십의 수상자다. 그가 아내인 미셸 루스번스타인과 함께 창조성에 관해 쓴 생각의 탄생이 국내에 소개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책은 2007년 주요 언론사가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동저자인 미셸 루스번스타인은 역사학자이자 창작을 지도하는 시인이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연계해 창조성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존 F 케네디 센터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강의를 하는 예술가다.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창조적 상상의 과정과 그 실행에 관한 연구와 저술은 물론 워크숍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공동 저작으로는 꿀, 진흙, 구더기, 그리고 기타 의학적 경위들이 있다. 생각의 탄생은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창조성을 발휘한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를 다룬다. 발명에서 미술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적인 창조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량한 철학을 지닌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입체주의 미술을 창조한 파블로 피카소, 변기를 작품화한 마르셀 뒤샹, 양자역학을 전기에 적용한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 의식의 흐름 기법을 고안한 버지니아 울프, 소설 롤리타로 반향을 일으킨 나보코프, 침팬지에 관한 획기적 발견을 이룬 제인 구달, 전위파 음악의 기수 스트라빈스키, 20세기 최고의 독창적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 등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13가지 생각 도구에 관한 설명에 앞서 저자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에서 진정한 천재는 통합의 달인이라고 강조했다. 루스번스타인은 천재들이 활용한 생각 도구를 13가지로 분류했다. 생각 도구 1은 적극적인 관찰이다. 생각 도구 2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형상화다. 생각 도구 3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추상화다. 생각 도구 4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는 패턴 인식이다. 생각 도구 5는 그러한 패턴을 재결합하는 패턴 형성이다. 생각 도구 6은 사물 간의 공통관계를 파악하는 유추다. 생각 도구 7은 몸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생각하기다. 생각 도구 8은 나를 대상으로 이입하는 감정이입이다. 생각 도구 9는 생각의 차원을 바꾸는 차원적 사고다. 생각 도구 10은 본질을 본떠 만드는 모형 만들기다. 생각 도구 11은 창조적인 통찰을 깨우는 놀이다. 생각 도구 12는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변형이다. 생각 도구 13은 다른 분야를 융합해내는 통합이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park of Genius다. 이를 그대로 번역하면 천재성의 발현이나 천재성의 촉발 정도일 것이다. 혹은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천재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로 번역될 것이다. 그러나 KBS의 프로듀서기도 한 역자는 생각의 탄생으로 번역했다. 천재는 무언가를 알게 될 때 논리적 과정보다 비논리적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 그래서 창조성을 빛낸 천재들의 발상법은 사뭇 다르다. 또한 천재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가진 13가지 생각 도구를 이해하는 것은 천재성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관점을 바꾼다. 그 중에 직관이라는 것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오직 직관만이 교감을 통해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라고도 했다. 마음 속에 그려진 생각이 천재성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과학자든 예술가든 이들 모두가 지닌 시원적인 통찰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지 모른다는 의미와 같다.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만을 아는 것과는 완전하게 구분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것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연관된 새로운 상상력은 발현될 수 없다.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은 그냥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구분하게 한다라고 했다. 이것은 그냥 보는 것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구분하는 의미와 같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본질에 다가서게 한다.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반역은 파이프를 묘사한 그림인데 거기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명백한 모순은 파이프란 단어가 파이프가 아닌 것처럼 파이프 그림 역시 파이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해준다. 우리는 단순히 파이프를 그린 그림을 보고 아, 파이프구나 하고 떠올리며 이미지가 지닌 본질을 간과하게 된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이 책의 저자와 같은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마음의 틀에서 운동 감각적 사고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또한 그의 다중지능 이론은 천재성의 발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몸으로 느껴야 하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은 형을 뜨는 작업을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 인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심원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각가 헨리 무어는 조각이 평면 예술보다 어려운 것은 3차원적인 형태에 감응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맹인 사람보다 형태맹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했다. 21세기의 건축은 3차원 설계를 활용하지만 과거에는 2차원의 평면에 설계도를 그려서 활용했다. 만약 건축가들이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2차원으로 그려진 설계도를 3차원으로 해석해서 건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헨리 무어가 말한 차원적 사고가 이것이다. 변형과 통합은 같은 연장선에 있다. 천재성의 발현은 여기가 종착역이다. 모든 사물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변형하고 이를 재조합해서 통합하는 능력이 천재성이다. 고생물학자 메리 리키는 한 원인의 발자국 안쪽만 뭉개진 것처럼 남은 발자국 화석을 해석해냈다. 두 원인의 발자국 중 하나의 발자국만 뭉개진 것은 누군가 그 원인보다 작은 발을 가진 다른 원인이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마치 하얗게 눈이 온 날 아버지가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아들이 성큼성큼 걷는 것과 같다. 메리 리키는 원인의 발자국을 해석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화석이라는 추상을 원인의 운동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형시켰다. 생각의 탄생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게 한다. 또한 이 책은 창조성을 깨우기 위해서는 자기 삶과 목표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준다. 로댕은 석고로 형을 뜨기 전에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 끝도 없이 그렸다고 회고했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상을 실제 작업을 수행할 자기 손이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스케치를 계속했다고 했다. 천재성의 발현은 통합 능력에 좌우되지만 천재성의 출발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같은 것을 보면서 같게 느낀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에 관여하는 놀라운 한 가지는 다름이다.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같은 파란색을 볼 때 사람마다 푸른 정도를 아주 미세하게 달리 느낀다. 이 차이가 생각의 파도를 키운다. 이 책은 창조성의 지도와 같은 작품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박종성 역자의 단어 해석력이다. 제목부터 모든 페이지에 사용한 단어들에 이 책에 등장하는 천재들만큼이나 번역에 열정을 쏟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몇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는데도 장 그르니에의 섬을 번역한 김화영 교수가 떠올랐다. 무언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면 생각의 탄생을 주의 깊게 다시 펼쳐보는 것을 권한다.